김건희가 과도하게 권력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부인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권력이 없다는 점에서 권력을 남용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김건희의 발언 이후 이상한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부산, 울산, 경남의 초선 당선인들과의 만찬에서 내가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여러 참석자들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들을 맞이하며 인사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진행된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선인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가 예상 밖으로 나왔으며 부산이 큰 역할을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쳐 전국을 잘 헤쳐나가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 참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18석 중 17석, 경남에서 16석 중 13석, 울산에서 6석 중 4석을 차지하며 PK 지역을 거의 석권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은 PK 지역의 선전 덕분에 개헌 저지선인 팩석을 지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패배주의에서 벗어나 책임감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지만 자신이 대통령임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실도 여러분과 힘을 합쳐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또한 당과 소통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이 제시하는 좋은 정책은 정부가 열심히 경청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초선 의원 누구든 만나겠다고 하며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언급하며 당이 민심을 살펴 건의하면 반영하고 당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양한 거부권 행사 직전에 초선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해 만찬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만찬 비용은 대통령의 개인 돈으로 낸 것이 아닐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치러진 만찬에서 이런 말을 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에 당선인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비판할 만합니다. 이 말들은 해당 지역구 주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합니다. 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제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고 여러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특히 한 참석자가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나는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국정 운영에 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아니라 폭력 서클 같은 언사입니다. 최근 일부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설과 맞물려 윤 대통령의 탈당설이 제기되었는데 이날 발언은 사실상 이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만찬 행사에는 최근 공개 행보를 재개한 김건희 여사도 잠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티셔츠와 같은 비교적 편안한 차림으로 당선인들에게 다가가 선거를 치르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건강은 괜찮으신가? 체중이 많이 빠지지 않으셨나요? 라고 인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쯤 시작해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을 잘할지 고민하고 회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며 세금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겼다는 점이 충격적입니다. 만찬 이후 국민의힘에서 이상한 발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22대 국회 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수하는 데 힘을 실은 것입니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며 차후 국정감사를 통한 주요 현안, 질의와 대통령실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면서 대통령실을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직을 반드시 방어해야 하는 진지로 보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민주당은 다수당의 지위로 원구성을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까지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타상임위의 법률안 심사 등 최종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주로 거론하며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압박에 맞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부처의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역대 원구성이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왔던 것이 국회의 전통이자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국회 운영위원장은 1988년 13대 국회부터 집권당이 맡아왔으며 노무현 정부의 열린우리당 집권기인 2004년 17대 국회부터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당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입법부를 운영해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화와 타협이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며 다수가 소수를 오로지 힘으로 제압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운영위를 사수하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며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보다 균형 잡힌 원 구성을 이루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회의 후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 중 하나를 협상 때 지렛대로 활용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너무 상상의 나래를 앞질러 펼치지 말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는 법사위원장 즉 역시 여당으로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국회에서는 여당이 민주당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협상에 여러가지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다며 법사위원장직을 소수, 야당에 양보했던 18대, 19대 국회를 좋은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협상의 유연성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발언입니다. 한편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해외 직국 케이시 인증 의무화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처신이 아쉽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는 당내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오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그런 사례가 많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더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전 위원장은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습니다. 이는 정책의 방향성이 옳더라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해외 직구 금지 논란을 비판한 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이용자의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처신이 아쉽다고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이 발언이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공개 발언을 자제해왔던 한 전 위원장은 최근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며 권력 싸움과 권력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권력을 지키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권력을 지키든 말든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면서 본인들끼리 이런 행태를 보이고 싶다면 차라리 마을을 하나 만들어 그곳에 갇혀 사십시오. 국민들은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당신들은 이미 그러한 점에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민주 스피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